네, 공시 내용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타키온 대표 조호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녹십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등 여러 기대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또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도 꼽히면서 최근 그룹주들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녹십자가 이제 그 코로나의 사실 수혜주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자체가 전 세계적인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가 사실은 어떤 특정 국가의 어떤 수요 공급을 갖다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유력한 공급 업체라면 이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허일스 녹십자 대표이자 녹십자 회장이 이제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한 124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허일스 회장은 이제 사실은 녹십자 그룹의 이제 그 거버넌스에서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녹십자 대표이사이자 동시에 녹십자 홀딩스의 또 지배주주입니다. 녹십자 홀딩스가 녹십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 전체 그룹에 이끌어가는 이제 경영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시 내용을 보면은 124억 5천만 원의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제 11월 6일 날 매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가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용태 부회장은 녹십자의 임원은 아닙니다. 녹십자 임원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녹십자 홀딩스의 이제 부회장이고 우리나라 공시 규정은 해당 회사의 임원은 아니지만 회사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계열사의 임원이면 또 공시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태 부회장 역시 녹십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녹십자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5억 원에 넘는 이제 금액을 이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임원들 몇 분이 합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나눔이라고 해서 녹십자 그룹의 이제 다른 이제 그 기관인데 이 기관 역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우 큰 금액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이제 녹십자가 3분기에 대체적으로 이제 증권가 예상이긴 했지만은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녹십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이제 배경에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녹십자에게 이제 백신을 갖다 위탁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증권가 예측으로는 이제 6천억에서 최대 1조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십자의 연간 그 매출액이 1조 5천억이 채 안 되는데 이런 금액이 원래 그 매출을 올리겠다가 갑자기 다국적 기관에서 녹십자에게 백신을 위탁 생산하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위탁 백신을 생산을 하면은 거기에 추가로 1조, 최대 1조가 매출 잡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녹십자가 추가로 공장을 증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녹십자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대폭 올라갈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그 최근에 한 2주간 녹십자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추가로 녹십자의 그룹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매도를 한 녹십자 홀딩스의 이제 녹십자 대표이사인 허일스 회장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녹십자 그룹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12.16%의 지분을 이제 허일스 대표가 갖고 있고 또 일가가 전체를 합치면 1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분으로 녹십자 홀딩스의 지분을 대주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가 녹십자의 지분 5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일스 회장 일가가 14% 지분으로 녹십자 홀딩스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고 녹십자 홀딩스의 지분을 바탕으로 녹십자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허일스 대표의 이제 지분 매각을 비롯해서 일단 임원들의 지분 매각은 이분들이 보기에는 녹십자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고 더 이상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투자가들 이제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녹십자 지배 구조에 함께 관련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또 다른 내용들 중에서 녹십자가 또 어떤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지 관련한 또 화면도 준비되면서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전염병 예방 혁신 연합입니다. 우리말로는 CEP인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녹십자에게 5억 도즈, 그때 도즈라는 거는 일회 접종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억 도즈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예상 매출이 최대 1조 원, 증권가에 따라서 6천억에서 잡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조 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통상 녹십자는 4분기에 백신이 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백신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뭐 그 콜드체인으로 잘 제대로 운송했느냐 운송하지 않았느냐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녹십자도 유통시한이 지난 백신은 전량 폐기랍니다. 4분기에. 그러니까
원래 생산했던 백신이 판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를 하면은 4분기엔 녹십자는 통상 백신 분야에서는 적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올해는 백신이 사실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500억 흑자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4분기에는 이제 백신 폐기 때문에 적자였다가 통상 500억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녹십자 전체적으로는 큰 매출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이 유례 없는 4,200원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리고 500억 원에 대한 그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500억 원의 영업이익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추월하는 놀라운 금액이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이제 녹십자가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올라갔고 주가도 이제 올라갔습니다. 주가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이게 물론 일봉 차트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 큰 그림을 보기에는 주봉 차트를 보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그래서 녹십자가 전체적으로 주가 올라갔다가 이 시기에 좀 횡보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증권가 어닝 스프라이즈 예상이 나오면서 엄청난 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EP의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기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녹십자 임원들이 이 두 주에 걸쳐서 대폭적으로 그 주식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점을 이제 감안하셔서 녹십자를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녹십자 대주주의 매도가 잡힌 점 공시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간 외에서도 그룹주들 홀딩스를 비롯해서 일제히 약세로 마쳤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실적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 함께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타키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